네, 여전히 그 도민들에게는 나가지 말아라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 지역 카페는 자칫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고요. 어, 그 다음에는 바로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모든 정책은 만능일 수 없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역 카페도 만능일 수 없습니다. 명함이 명확히 있지요. 하지만 지금의 지역 카페가 과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혹은 특정 업종에게 쏠려 있는 이 구조,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요. 최근에 좀 비판을 했던 조세현에서 나온 자료도 아니고 경기도가 직접 내놓은 자료에 바로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요. 10억 이상, 5억 이상 이 두 개의 가맹점 수는 합쳐봤자 기껏 11% 조금 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대규모 매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매출액은 약 40% 가까이 되죠. 3억 원 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73.5%의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 업자들이 실제로 지역 카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36%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지금 결과가 있지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지역 카페 가맹점 업종별 가맹점과 결제 현황을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1번 음식점, 2번 마트, 3번 제과 정육점인데요. 1, 2번 두 개만 합쳐도 결제 금액의 50%를 차지합니다. 총 33개 업종 중에 단 2개 업종에서 지역 카페가 거의 속된 말로 몰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여기에는 대형 하나로마트 10억 이상의 대형 매장에서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풀어놓다 보니까 여기에 쓰여지는 돈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죠. 가맹점 수를 따져봤을 때는 음식점과 유통업을 합쳐도 30%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구조는 소상공인들의 소득의 증가를 목적으로 뒀던 지역 화폐가 오히려 일부 업종, 대규모 매장에게 더 큰 혜택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연구 결과인데요. 지금의 이 그래프가 그걸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상권 또는 업종 간의 불균형, 부작용 문제가 상당히 지금 커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런 현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니까 이거 말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면 제가 따르도록 할 것이고요. 이 표를 보면 마치 특정 업종에 많이 몰린 것 같지만 이 관련 업종 중에서 일반 휴게 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인구 70명당 한 개 정도의 음식점이 있는데 가장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하죠. 비율을.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많을 수밖에 없고. 예, 두 맞습니다. 번째로는 이 중에 보면 뒤쪽으로 가면 건축, 자재니, 사무통신 이런 것까지 비중을 맞추라고 하는데 일반 가게 소비자들이 여기 가서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카페의 취지는 개인에게 소득 지원도 하고 나아가서 동네에서 쓰라는 것이지 이 동네에 균형을 맞춰서 쓰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 카페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골고루 쓰여지고 골목까지 흘러들어가게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시작했던 지역 카페지만 정작 코로나 위기에는 그 약자들에게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문을 닫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통을 부르짖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소상공인 연합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매월 피해액만 500만 원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50%, 폐업 고려를 하는 분들이 70% 이상이나 됩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우리 지사님의 생각처럼 골고루 나눠주고 지역 카페를 통해 나눠주는 것이 자칫 시장을 활성화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저수지 옆에 산이 불타고 있을 때 물이 있으니까 뿌려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난 곳을 먼저부터 꺼자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산에 흙 뿌리는 것, 어디로 물이 흘러갈지 모르는 채로 물을 뿌리는 것은 오히려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카페를 쓸 수 없는 12개 금지 업종이 있습니다. 노래방 못 갑니다. PC방 문 닫았죠. 못 갑니다. 지역 카페를 쓸 수 있는 업종들은 제한되어 있고요. 실제로 문 닫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문을 닫고 영업할 수 없는 곳들은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또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코로나19 긴급지원 예산 500억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을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불환빈 환불균. 2400년 전 맹자가 250년 전 다산이 했던 말이죠. 불공정에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역화폐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단돈 10만 원의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직접적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넓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각지대를 메꾸겠다고 처음 세우셨던 이 500억을 전액 삭감을 하고 지역화폐에 담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수없이 얘기한 논쟁거리인데 우리가 예산으로 어려운 특정 소수를 골라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 이전에도 이미 다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보다 조금 덜 어렵지만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로 저희가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이 추가로 책정이 됐고 중복 지급도 금지됐고 특히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없는 예산 1조 3천억이 넘는 돈으로 포괄적으로 이거 가구당 50만 원 아닙니까? 그것도 10만 가구에만 50만 원인데 지금 경기도 가구 수가 400만 가구 훨씬 넘을 거예요. 한 500만 가구 가까이 될 텐데 나머지 400 수십만 가구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을 좀 아끼고 네. 어차피 가구당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네. 각 시군이 5만 원 내지 10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으로 1인당 만 원씩을 지원하면서 대개 15만 원에서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원됐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 남겨두고자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5만 원이 그 오늘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2개 업종 정도의 50% 이상 쓰여지는 그 지역화폐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복지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 서기관과 통화했습니다. 현재 국가 중앙정부가 내놓은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저렇게 엄격합니다. 매출액 기준이 4,800만 원 이하, 연간 4,800만 원 이하면은 초영세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 당연히 돈이 남아돌 수밖에 없죠. 국비가 남아서 도비 삭감했다. 다시 보실까요? 1년을 영업한 1년 동안에 1년 이후 이상 영업한 대상만 돈을 지급해 주니 작년 8월 이후에 개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으러 갔다가 뒤돌아오는 고통스러운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복지국장을 통해서 이 사각지대 해소하겠습니다. 500억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500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각지대는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추가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럼 굳이 그걸 해야 된다는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3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원에게 지사님. 지급하는 방식으로 1조 3천억을 지원하는데 굳이 10만 명에게 따로 추가로 지원하는 게 과연 그것만 옳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폐업률이 70%가 넘어가는 현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분들의 전기세와 소득세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경기도가 만능입니까? 만능 예산이 아닙니다. 무한대로 있습니까? 만능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그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소중한 자원들이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지사님이랑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쨌든 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하시겠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자, 의원님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깊은 애정에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만 어렵습니까? 자,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욱 큽니다. 국가는 권력은 더욱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정치고 연대고 공정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죠.
저 월급쟁이입니다. 힘들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받는 10만 원보다도 이 사람들이 재산세와 소득세와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고통받는 게 먼저라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연대고 공정이죠. 참 듣기는 좋은데요. 예산 집행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감정 1도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수십 년 영업을 해오다가 지금 폐업하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 골라서 지원해서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예, 그 말씀도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거예요. 가용한 예산을 500억을 마련해서 이거라도 더 해보자고 했지만 이거보다는 1조 3천억이라도 빌려서라도 모두에게 더 지원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네. 영세 자영업자한테 사용하도록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게 그 500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판단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시오. 33개 업종 중에 2개 업종에 50% 이상의 지역화폐가 쓰여지고 있고 매출액 10억 이상의 더 대규모 매장에서 20% 이상의 대출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거기가 힘듭니까? 전체 거기가 자영업자 어렵습니까? 중에 이 앞에 언급된 2개 자영업체 비율이 50%가 더 넘습니다. 거기 매출만 그렇게 집중된 게 아니고 이 업종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크다고요. 자, 그 비중을 지금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비중이 바로 25%와 4%그 비중을 합쳐도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중의 50% 이상의 지금 결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숫자가 것입니다. 그렇지 규모를 따져 보십시오. 제가 어제 기존의- 인터뷰했던 한 분은 이렇게 기존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지 말고 이 업종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매출 비용을 따져보세요. 매출 비중을 이미 이들이 매출이 차지하고 충분히 있는 일어나고 비중을 있고 더군다나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더더욱이나 매출이 거의 줄지 않았던 이 업종들은 살만합니다. 미안하지만 지역화폐는 살만한 데는 잘 쓰여지고 있지만 소외되고 배제된 곳에다가는 흘러가지 못합니다. 어저께 제가 만났던 의류 판매하시는 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딱 옷 2벌 팔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부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그게 그랬습니다. 지역화폐 때문입니까? 뭐 그게 말씀이십니까? 지역화폐 때문입니까? 지금의 이 재난에서 지역화폐는 그들에게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책이 100% 완벽합니까? 그럼 다른 대안을 내보세요. 가능한 대안이 뭔지.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중한 500억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쓰여졌다면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들의 피눈물을 조금은 닦아줄 수 있을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은 더 살만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배제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를 단돈 3만 원을 주어서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이 목소리- 났다면 불이 난 곳에다가 물을 부어야지 불 나지 않은 엉뚱한 산 언저리에다가 불을 끄겠다고 물 뿌리는 것 이거는 지금의 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불이 안 난 곳을 물을 뿌린 게 아니고 모두 말라서 비틀어져 가는 곳에다 같이 살자고 한 거예요. 네, 지사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말들이 참 많았지만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낸다고 해서 대중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불한빈 환불균 정치는 가나보다 공정하지 않음을 더 걱정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인 점 그로 인해서 연장자인 지사님의 기분을 언짢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도 그제도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면서 자살까지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다시 10만 원만 있었어도 30만 원만 있었어도 오늘 내야 할 수도세와 전기료는 다 냈을 텐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감정을 추스릴 수 없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공정이라면 코로나19 시대에 지금의 온 국민은 각자의 모양대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버틸만 해서 버티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오늘 이 순간 생을 마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불환빈 환불균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재명 지사님과 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란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은 다른 생각,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들어주시고 도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정을 질의를